교통사고로 사지마비나 식물인과 같은 이 개호 환자분들이 업무 중에 사고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산재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신청해서 산재 승인을 받은 이후에 추후에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인간 사지마비인 경우에 자동차 보험과 산재가 중복이 됐을 때 피해 보상에서 공제 또는 보상이 산정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는 두 개의 법률이 서로 상존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고로 해서 두 개의 법률이 상존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법률에 해당하는 청구만 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청구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과 산재에 있어서 우선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피해 보상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정신적 고통이나 위자료, 그 다음에 치료비가 있겠죠. 치료비 또는 간병비, 향후 치료비 이런 것이 이제 적극적 손해입니다. 그 외에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휴업 보상이라든지 또는 장애 보상 이런 것들이 자동차 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의 보험입니다. 산재를 보면은 위자료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요양급여가 바로 자동차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휴업급여라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서의 휴업 손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산재에서 장애급여는 자동차 보험에서 장애에 대한 일시수익의 영향입니다. 그 외에 이제 사망 시 같은 경우에는 장례비 있겠고 유족급여, 유족에 대한 일시수익 이것이 이제 자동차보험과 산재의 구분입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와 산재 두 가지를 동시에 청구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고 발생했을 때 산재를 일단 청구를 먼저 했다. 산재를 청구하는 이유는 뭐 과실이 많은 경우라든지, 왜냐하면 산재는 과실 같은 걸 적용하지 않고 연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어쨌든 개호환자의 경우에 산재를 먼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를 해서 청구를 하고 난 뒤에 산재에서 다 받을 수 없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 다루게 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산재 외에 추가로 자동차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치료비는 산재로 계속 치료를 하게 되면은 산재 요양급여를 계속 치료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산재에서 휴업급여,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서 이런 휴업 손해가 있습니다. 이건 동일한 손해입니다. 산재에서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휴업 손해라는 것이 있는데 과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산재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받는 휴업급여와 자동차 보험에서 휴업 손해를 비교를 했을 때 차라리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싶으면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은 별도 청구를 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재에서는 장애가 1급부터 14급까지에 대한 장애 급수가 있습니다. 1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1474일분, 약 한 4년 정도에 대한 급여가 일시급여로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2급 같은 경우에는 1395일 급수에 해당되는 평균 임금에 대한 일수분의 장애 급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는 일시수익이 어떻게 되냐면은 휴업급여 외에 장애 급여는 휴업 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남은 정년기간, 예를 들어 회사 급여 소득자 같으면은 60세까지에 대한 것은 자기 소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60세부터 65세까지는 도시령 노임, 아무튼 65세까지에 대한 일시수익 금액이 자동차 보험에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산재로 인한 장애 급여를 나가 받더라도 1급이라 하더라도 약 4년치밖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재는 또 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고, 그다음 자동차 보험에는 산재 외에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에 대한 일시수익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비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나가는 개업비가 있고 산재는 간병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간병급여는 그 금액 자체도 단위가 적지만은 자동차 보험의 개업비 금액 산재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 치료비 말씀드렸죠. 향후 치료비는 요양급여의 치료비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이중 청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치료비든 향후 치료비든 이거는 산재로 계속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요양은 재형 신청을 함으로 인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개환자인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 외에 향후 보장구대라는 게 있습니다. 뭐 휠체어라든지 그다음 침대 매트리스 같은 이런 향후 보장구대에 대한 부분은 향후 치료비 외에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자료가 있겠죠. 위자료의 부분은 산재는 지급이 안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별도 분야이기 때문에 산재 외에 추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재로 하더라도 산재 외에 추가적인 자동차보험을 청구했을 때 각종 손해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청구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저희 상담을 거쳐서 실제 소송에서 많이 다뤄보는 이런 주제고 이런 유형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뤄보게 됐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